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단 국가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와 다름없이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차 타고 유럽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 국가, 과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또 다른 국가, 키프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부의 섬나라입니다. 크기로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사르데냐에 이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는 동쪽과 남쪽으로는 중동 지역, 북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두고 있습니다. 섬의 남서쪽에는 트로도스 산맥이라고 불리는 크고 아름다운 산맥이 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어디서 본 느낌인데? 아무튼 그 북쪽으로는 메사오리아라고 불리는 큰 평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원의 북쪽으로 보면 한 산맥이 아주 특이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북쪽 해안을 따라 키레이나 산맥이 좁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고 겨울에 주로 비가 내리며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와 건조하지만 초원을 형성할 정도의 강수량은 있는 스텝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동서양 여러 문명의 교차점이자 지중해 무역의 중개점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 문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크지 않은 섬이지만 다양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키프로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 기원전 1600년경 미케네 문명의 그리스인들이 키프로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몇백 년에 걸쳐 여러 그리스인 집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키프로스는 점점 그리스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 후 키프로스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섬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키프로스를 주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시대에만 수없이 섬의 주인이 바뀐 것을 보면 키프로스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은 후에 이야기하게 될 분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세에도 키프로스는 계속해서 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키프로스는 찬란한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가 서로 분할되면서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랍 세력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십자군 전쟁에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지리적 중요성을 또 드러내게 되는데요. 키프로스는 당시 십자군을 이끌고 출병에 나선 잉글랜드의 왕, 그 유명한 사자시망 리처드 1세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리처드 1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키프로스를 탈탈 털어버리고 잉글랜드의 영토로 만들고 맙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키프로스는 유럽 대륙에서 십자군의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의 경로에 딱 기가 막히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3차 십자군 전쟁 동안 주요한 보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세기. 15세기 지중해의 패권자 하면 떠오르는 국가. 이번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이 키프로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상업과 자본으로 유명하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키프로스를 자신들의 상업 중개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도 잠시 베네치아의 키프로스는 100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16세기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오스만 제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키프로스를 내주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게 되면서 키프로스에는 튀르키에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과 무슬림 튀르키예인들은 꽤나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러한 통치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 통치는 1878년 끝이 나게 됩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전쟁을 끝내면서 그 나라가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들어주는 대가로 키프로스를 넘겨받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나올 때가 된 그 나라. 네, 그렇습니다. 영국입니다. 잠깐,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인도였습니다. 그럼 그 인도와 영국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네, 바로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아무래도 영국에게는 참 중요한 요충지였겠죠? 영국이 넘겨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지만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은 1차 대전에 참전한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함께 동맹국이 되자 영국이 아예 합병을 하며 사라집니다. 1차 대전의 결과 동맹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은 패망하고 1923년 새로 생긴 튀르키예 공화국은 키프로스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추후 키프로스 분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키프로스 분단 과정의 시작에는 에노시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에노시스는 그리스어로 통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9세기 민족주의의 확산과 함께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인을 하나로 뭉치자는 이른바 에노시스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부터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고 또 그리스계 주민이 대다수였던 키프로스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키프로스의 그리스계 주민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와의 통합을 위한 거센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와의 통합을 원하는 그리스계 주민, 튀르키예로부터 포기당하고 불안에 떨던 튀르키예계 주민,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영국. 키프로스는 대환장 파티에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59년. 결국 영국 그리스 튀르키예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프로스 섬 내 영국의 군사기지 보장, 그리스 및 터키군의 주둔 허용 등. 끝내 영국은 키프로스를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지금처럼 키프로스가 분단되어 있지는 않겠죠? 하나의 나라로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섬 내 그리스계 주민과 튀르키예계 주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1963년에는 두 주민 간의 내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 UN 평화유지군이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그리스 본토의 군사 정권의 지원하에 키프로스 내에서 에노시스 운동파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결과 키프로스에는 친그리스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볼 수 없었던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의 군대를 보내 키프로스 섬의 북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튀르키예는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순식간에 키프로스 섬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튀르키예는 17만 명에 달하는 북부의 그리스계 주민들을 남쪽으로 추방해버렸고 남키프로스도 이에 맞서 4만 5천 명의 튀르키예계 주민들을 추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재에 나서면서 튀르키예 군이 다소 물러나게 되었지만 결국 키프로스 전쟁에서 패배한 그리스의 군사 정권은 붕괴되고 남키프로스는 쿠데타로 축출되었던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너무 큰 상흔을 남겼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그리고 주민들 간의 반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983년 마침내 북키프로스가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선언하며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분단된 모습이 됩니다. 현재 북키프로스를 인정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키프로스 섬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남쪽의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분단된 현실 때문에 키프로스의 수도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키프로스의 수도였던 니코시아는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도시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강북, 강남으로 쪼개진 느낌일까요?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2008년에는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도 가입했습니다. 북키프로스도 튀르키예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2010년에는 반기문 총장이 키프로스를 방문하여 양측을 중재하며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협상에서 영토 문제 등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023년 현재는 통일이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과 1995년 수교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 최근 여러 여행 유튜버들이 재미있는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저녁 먹으면서 봤습니다.
오늘은 키프로스 섬과 그 분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도 키프로스를 보며 왠지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이 계속 생각나.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키프로스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며 눈을 정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 키프로스 바다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